자, 오늘 7월 20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치료제 주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오늘 시장에서 재미를 보는 게 힘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은 코스닥에서 엔터주와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었으며 그의 대부분의 돈들은 치료제 쪽으로 끝없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이 있었으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시장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시장이 무엇이냐면 장 시작하자마자 양매도가 거세게 나오는 시장. 이런 시장은 지금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몇 개월 후, 몇 년 후, 나중에도 다 똑같습니다. 지수가 폭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양매도가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은 지수가 아래 꼬리 달면서 다시 올라왔지만 나중에 시장이 안 좋음을 경험해 본다면 이 양매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양매도가 나온 다음에 장 시작 이후에 30분이 지나서도 이 양매도가 점점 거세지면서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최대한 매매를 짧게 끊어서 대응을 하던가 이런 시장에 익숙하지 않다면 최대한 쉬엄쉬엄 매매를 하거나 쉬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별로일 때는 돈을 지키고 시장이 또 좋아지면은 돈을 벌다가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스킬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시장에서는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아무튼 고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걱정될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수급은 양매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에서 쓸어 담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꾸준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시장에서 요즘에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저번 주 금요일날 강했던 미코란 종목도 보고 있었으며 이것도 장중에 10% 근처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원 근처에 있는 데이터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솔루션 두 개를 보고 있었으며 그리고 캠트록스, 키스트, ST팜 이것도 올라온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으면 어차피 5만원만 깨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또다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ST팜도 장중에 시세가 나오는지 호가창이 괜찮은지 좀 탄탄해졌는지 꾸준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라는 종목도 오늘 보고 있었는데 장 초반에 갑자기 좀 급하게 오르면서 또다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거래량이 붙지 않아서 그 뒤로는 매매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다면 접근을 했었을 텐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테스나, 바이오팜, 한신칼 이런 평소에 원래 꾸준히 보고 있던 종목이랑 그리고 RF텍이란 종목을 제가 오전에 공략했는데 장 초반부터 이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게 갭상승이 나와서 그 뒤에도 시세가 나왔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여러 번 공략을 하면서 매매를 했지만 두 번 매매는 여기서 성공시키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손절했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보긴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장 초반에 이 캔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캔들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그 뒤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끊기면서 시세가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F텍이라는 종목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음봉을 회복을 해주고 12,000원 근처까지만 유지를 해줬어도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본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도 있었으며 그리고 대덕전자, SFA 반도체, 광동제약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 치료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했는데 저는 강동제약이란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고 만원 호가까지 오는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오전에 이 고점을 뚫어주기 전부터
여기서 반응이 정확하게 나올 때, 정확하게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보유를 하려 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지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9,740원까지 빠졌는데 저는 보유를 하다가 9,950원쯤에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상한가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웠으며 지금 호가 단위가 변한 구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올 때 이용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강약품,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안 나왔으며 시젠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진입을 할 수 없었으며 오늘 시장에서 발견한 광동제약 쪽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양약품, 신풍제약.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만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으며 당연히 이 종목은 도저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대박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가총액이 5조원.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안 팔 것 같은데 주식을 하면서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엄청난 대박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처럼 그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말고선 이렇게 시가총액이 수천억짜리가 10배씩 오르는 상황은 주식을 평생 하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다음에 이런 종목이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풍제약은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래 버틴 사람이 여기서 대박을 맞은 것이며 저는 원칙상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무조건 거르는 편입니다. 많은 종목이 있으면 이런 대박주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많이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 전 고점 위에서도 마감을 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몸통이 조금 살아있어라면 그 다음 날에도 시세가 쉽게 나왔을 텐데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도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름을 올리던 종목들, 근데 시노펙스까지 1, 2, 3위 말고는 그 외의 종목들 5위부터는 에이텍은 매매를 아예 할 생각이 없으니까 넘어가면은 딱 6위부터 보면은 정말 심심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르는 종목들만 집중돼서 돈이 몰리고 코스닥에서 6위부터 재미있는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종목도 있을 텐데 어떤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S 베어링, 이것도 신고가 뚫어주고 나서 투자 경고가 걸린 상태에서 기관 투자자가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또 처음 보는데 항상 장 끝나고 수급을 체크하지만 투자 경고가 걸린 상태,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신규주, 이런 종목에서 기관에 집중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투자 경고가 걸린 상태에서 이런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도 시세가 나왔으며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만약에 들어온다고 쳤을 때 이거는 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워낙 상식을 벗어나서 그냥 끝까지 수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수급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고점을 뚫어주고서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이 되어버렸는데 기관이 정확하게 CS 베어링은 투신 쪽에서 만원쯤에서 들어오더니 원래 그전에는 잠깐씩 들어오긴 했지만 시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당연히 매도가 나올 것이며 매도가 나왔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투신의 매도가 꾸준히 잡혔습니다. 지금 상장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은 투신의 매수가 중간중간에 좀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CS 베어링과 수급을 비교해서 고점을 뚫어줄 때 잘만 이용한다면 다음에 신규주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CS 베어링에서 기관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지금 기관 상위 종목들 딱 보시면은 엔터주랑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 수급이 있는데 매드팩토 이것도 그 전에 정말 강했던 종목인데 기관의 수급이 이런 시장에서 집중이 되었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신규주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CS 베어링이나 매드팩토나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신규주는 충분히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SM이나 다른 엔터주들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평소에 좀 안정적인 추세로 쉬어가는 구간이 길었다면은 그때는 좀 접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제가 매매 영상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종목을 오늘 오전에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구간을 통해서 좀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그 뒤에는 힘을 받지 못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게 여기서 탄력만 잘 받으면 5만원 근처까지도 가면서 5만원 돌파도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 시장이 너무 지루해서 오르는 종목들만 올라서 저는 이 시간에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마지막에 급등한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정말 강했던 종목인데 제대로 된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매드팩토랑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스나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에 이 테스나 쪽에서 차례가 온다면 고점을 뚫어줄 때 노려본다 하더라도 쉽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와 그리고 5G 여러가지 종목 쪽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모든 종목에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 수급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의 추세를 완전히 분위기까지 전환시켜가지고 끝까지 상승시키는 게 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매일 장 끝나고 어떤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오르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기관도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뭐 잠깐 하루 이틀 올랐다가 무너지는 종목도 있으며 가끔씩 가다가 에이스테크처럼 이렇게 끝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마다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시는 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적당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적당히 먹을 자리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쉬었는가, 중요한 자리 근처까지 다시 올라왔는가, 다시 거래량이 생기면서 활기가 도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관의 수급이 100% 올진 않습니다.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하루 이틀만 해도 수익을 실현하는 게 기관이며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 당장 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일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고점부터 꾸준히 나온다면은 아무리 잘 나가던 주가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쌍끌이 매도가 나오더니 주가가 이런 식으로 거의 10%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나온 시점부터 순매도 상위만 보더라도 그동안 기관들이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고점에서 주가가 거래량이 끊긴 채 정말 지독하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갔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활력이 끊긴다면, 거래량이 끊기고 수급이 끊긴다면 이 ITM 반도체도 뭐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지만 기관 쪽에서 뭐 그냥 주가가 10만원, 15만원 갈 기세로 들어왔다가
지금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74,000원에서 6만원을 깬 상태인데 기관의 매도가 끝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갔던 SNS텍,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수급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겠지만 단타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수급의 움직임을 따라서 적당히 잘만 활용해 준다면은 충분히 다양한 종목에서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